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러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한 5시 정도 됐습니다. 오후 5시 정도. 어둠이 슬슬 내리고 있네요. 오늘 12월의 첫째 날, 2025년도의 마지막 달 첫째 날입니다. 이제 2025년도 달력 한 장 달랑 남았네요. 어느새 2025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지나면은 2026년도 새로운 또 연도가 찾아옵니다. 2025년도는 을사년이죠, 을사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을사년 때 우리가 치욕적인 역사적인 기록이 많잖아요. 최근에 어떤 100년이 넘었죠. 1905년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외교권을 박살나가는 을사부호조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완전 일본한테 잡아먹히는 한일 합방이 일어났고, 1905년도 을사년이 있어, 을사년. 근데 자, 을사년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한테 별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억하기 싫은 어떤 치욕적인 그런 기록이 많은 그런 역사적인 날이 많은데, 올해의 을사년, 2025년도 을사년은 참 아슬아슬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기로에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길 중에 잘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고, 또 좀 우리가 조금만 또 우리가 신경 써서 잘하면은 흥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던 그런 2025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이 하늘이, 이 천이, 이 우리 어떤 국민들을 버리지 않으셔갖고, 그래도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어느 정도 제압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했습니다.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 하늘이 축복이 있었다, 하늘이 도움이 있었다. 자칫 잘못했으면 또 내란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위험성이 얼마나 있었는데,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항거하고 저항하는 바람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좀 하늘이 도왔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은 민심이다. 하늘이 우리를, 국민들을 살렸다. 국민의 뜻이 결국 하늘을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내란 척결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고, 내란 잔당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싶어 생각해 봤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다른 거는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를 계속 밀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계속 밀면은 김어준이도 결국 골로 간다, 망한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이틀 후면은
윤석열의 내란 딱 1주년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1주년이 이제 되니까 12.3 내란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길지 기대되고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어떤 환담을 가지고 오부 요인을 다 초청해갖고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하는 모입니다. 그 오부 요인에는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오부 요인이라는 거는 국회의장,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뭐 헌재소장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조희대도 그 자리에 초청되겠죠. 과연 조희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지을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윤석열 내란의 1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는 계획이 나오고 오부 요인을 초청해갖고 한담을 한다는 것은 뭔가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도 민주당사에서 영등포 서울의 민주당사 앞에서 그 깨시민들이 깨있는 민주당원 시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아래게 뭐 토요일 날에도 보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던데 그 정청래를 물러가라, 정청 대표를 물러가라, 당장 그 강행 1인 2표에 대한 강행을 중지하고 정청래를 물러가라고 그런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물론 부산에 있는 저로서는 참석은 못했지만은 그분들의 뜻에 동조하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뭐 토론회를 한다 이러더라고. 뭐 오늘 오후 2시에 끝났겠죠. 오늘 오후 2시에 뭐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정청래 1인 1표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당정 개정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한다고 그런 공지가 나왔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토론을 개최한다고 그래 공지가 됐더라고. 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토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던데, 이제 와서 하면 뭐합니까? 예? 벌써부터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당원들이 반발하고 정청래에 대한 어떤 비토 행위가 당 내외에서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토론 과정을 거치고 토론 과정이 없었다는 그런 비난이 하니까 마지못해 부랴부랴 이제 끝물에 형식상 쇼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토론을 합니까? 벌써부터 충분한 수위 과정을 거쳐야 되지. 이제 와서 비난이 심하니까 뭐 토론을 한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결국 하나의 요식행위지 그게. 왜 이제 와서 이제 합니까? 예? 얼마나 그 당원들이 비난했습니까? 충분한 토론 과정, 수기 과정 거쳐야 되는데 강행 처리했다는 데서 얼마나 비난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은조 최고도 그런 지적했잖아요. 왜 더 이상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랴보랴 그런 비난이 토론이 없었다는 비난이 있으니까 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지금 와서? 응?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다 민주당 전체가 지금 개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런 어떤 토론을 한다니까 그 민주당 또 아래게 토요일에 어떤 반대 정청래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시는 것을 깨 시민들이 또 오늘도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썸네일에도 올렸지만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못 믿고 이렇게
설치입니까? 강행하고 있습니까? 1인 1표제라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연임을 위한 당연관계 개정을 위한 이런 비난이 지금 막 비난이 빗발치는데도 뭐 믿고 지금 이렇게 강행합니까? 결국 그 뒷배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을 믿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갖고 있는 영향력, 민주당 내의 어떤 지지층에 대한 어떤 당원들, 지지층, 민주진영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걸 믿고 지금 설치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 김어준이 그 팬덤을 믿고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는 김어준만 잡고 있으면은, 김어준만 밀어주면은 나는 뭐 다 해볼 수 있다, 민주당에서. 결국 자기가 이번에 대표 되는데도 김어준이 덕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까지 믿고 있는 거지. 김어준만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뭐 예림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대권까지 해볼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김원준을 철저히 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는 거야. 그 백 믿고. 그런데 그게 정청래의 뜻대로 잘 될까요? 예? 김원준의 뜻대로 모든 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될까요? 세상 일이? 저는 물론 정청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김어준 이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옛날에 어떤 초심 때는 옛날에 어떤 민주진영의 초기에 어떤 김어준이가 성장할 때 어떤 초기에 어떤 민주진영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할 때 그때는 그런데도 역할을 했어. 그건 인정해. 과거의 김어준, 초심의 김어준. 그러나 이게 완전히 어떤 비대해지고 여론의 자기가 민주진영의 어떤 여론의 중심이 되고 이 덩치가 커지니까 지금 말하면 돈 맛을 본 거지. 돈도 생기고 이제 권력이 생긴 거지. 아니 민주진영이 한 언론 권력이 되어버린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역시도 자만에 빠진 것 같아. 어깨 뽕이 들어간 거야 지금. 자기가 결심하면은 어떤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자아도취에 빠진 것 같아 이 사람도. 김어준 씨가 제대로 어떤 민주진영의 자기 영향력만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김어준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갖고 민주진영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왜? 온갖 검증이 끝나고 결국 윤석열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그런 무능한 친문 세력을 왜 계속 그 친문 세력들이 친문 세력을 계속 빨아주고 지지하고 다시 부활을 노립니까? 특히 문재인, 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불러들여갖고 유튜브를 하게 만들고 결국 그 이야기 들으니까 문재인의 그 유튜브도 지금 김어준이가 김어준에서 그 모든 방송을 하고 있다고 들리더라고. 다 지원하고 방송하게끔. 타겟미가 또 같이 옆에서 같이 하고. 왜 그래 합니까? 한무간 문제는 왜 다시 불러드립니까? 도대체 이 민주진영을 완전히 파괴시킨 악마, 괴물, 윤석열의 탄생시킨 문재인을 왜 자꾸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다시 친문을 부활시켜갖고 민주당을 완전히 접수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친문의 부활을 핵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지금 하고 있는 1인 1표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런 업무화에서 지금 진행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완전히 당내에서 친명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친문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 조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왜 우리가 친문 어떤 세력들이 능력이 있고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친문을 비난하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 검증이 끝났어요. 실패한 쓰레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게 판명이 됐다고. 왜 자꾸 한무한 인간들을 다시 불러들이 갖고 이 민주진영을 파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 민주진영의 모든 언론의 어떤 여론을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엇길로 나가고 바른 방향으로 안 가면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역량이 막강하다, 내가 최고다, 민주주의에서 내 역량이 최고다 생각하는 자만에 빨릴지 모르지만은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지금은 당신을 지지하고 맹목구를 지지하는 팬덤을 철석까지 믿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 팬덤도. 겉으로 이재명 대통령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진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정청래한테도 일단 기회를 주고 있고, 예? 그 민주당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봐.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면 정책이든 민주당이든 김어준이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행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물러보면 안 돼. 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고. 김어준이가 이재명 위에 있습니까? 김어준이가 이재명 위에 있어요? 당신이 현직 지금 대통령 위에 있냐고. 당신의 힘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김어준 개인이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이재명 정도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의 손아귀에 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이라는 어떤 민주진영 내의 스피커가 민주진영의 어떤 진영을 전체적으로 바른 길로 안 이끌고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권력, 입지만 생각해갖고 나쁜 길로 인도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어둠이 완전히 내렸네요. 그러고,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 제가 한번 경고도 아니고, 경고죠, 일종의. 민주당원으로서 경고 한번 올려야 되겠어요. 민주당 초선들 지금 뭐합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초선들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것 같은데, 작년 4월달 그 총선에서 민주당의 초선들이 상당수가 당선됐잖아요. 많은 수를 지금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 국회 한 170명 되는데, 거기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거예요, 초선들이. 그런데 보면 초선들이 지금 역량이 전혀 없어. 활동하는 거 보면 초선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잖아. 정치의 어떤 중진들은 자기들 몸을 사리잖아. 이유가 돼갖고, 다선 의원들은 잘 안 나서잖아. 근데, 이런 뭐 어떤 현안이나 그런 게 중대한 어떤 당의 어떤 문제가 생기긴 하면은 초선들이 나서야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초선들. 껌먹은 벙어들이야. 관망하고 있는 거야? 눈치 보고 있는 거야? 향후에 권력이
민주당이 권력이 어디로 가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에 따라서 이제 권력이 가는 쪽으로 붙으려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냉정하게 우리 얘기해봅시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누구 덕택으로 당선됐어요? 예? 작년 총선에서 누구 덕으로 당선됐냐고. 당신들이 다 유능하고 똑똑해서 당신들이 혼자만 당선됐어? 절대적인 당신들이 당선의 역할을 한 분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뒷배가 없었으면 당신들이 당선됐어? 예? 이재명 그 당시 대표 덕으로 당선된 거야, 대부분 다. 자기 혼자의 개인기로 당선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가 그때 대표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고, 뽑은, 초선 국회의원이니까, 후보자니까, 당원들이 대거 지지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보고 찍어줬지. 당신들 개인만 보고 찍어줬어? 지지자들이? 물론, 누구 덕으로 된다.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정청래가 지금 하는 짓 봐. 정청래 하는 짓은 골고 이재명에 대한 반기야, 반기. 1인 1표 강행이, 결론은 뭡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결국 이재명 체제를 붕괴시키고, 향후에 이재명의 어떤 대통령 입지를 약화시키고 친문 세력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어요? 응?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정청래가 저래 날뛰고 있는데 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응?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야, 초선 의원들. 응? 초선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잖아. 초선이 겁도 없이. 뭔가 현안이 있으면 초선들이 할 소리 하고 나서갖고 움직여야지. 얼마 전에 뭐 정청래가 지금 초선에 워크숍인가 워크숍에 참석하고 정청래가 뭐 재선하려면 딴지일보 여러 번 따르면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있었다며.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여러분 이제 정청래 말 따나 딴지일보 민심에 따르는 거야? 예? 정청래 대표의 말을 따라야 재선이 되니까 딴지일보 여론만 이제 그거만 보면은 그 여론만 따라가면 재선이 되더니 그 정청래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응? 참 비겁한 사람들이야. 물론 초선들 중에서도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그러나 별로 보이지 않아. 있겠지만 한둘 있겠지만 별로 보이지 않나. 전혀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되나. 없어 거의. 눈을 튀고 봐도 초선이 나와서 이번에 정청래 이런 난동에 1인 1표 강행 난동에 한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오로지 유일히 지금 이현주 의원만 반대하고 나왔었단 말이야. 아무도 없어 이현주 빼고는. 응? 당신들이 그때 초선에서 당선되면서 뭐라 했어요? 당선되고 나서 당선 소감할 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내가 역량을 쏟겠다. 그 당시는 그때는 이재명 체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으니까, 그 당시의 목적은 이재명 정부를 단단치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드는 거잖아. 그런 어떤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다는 그런 공약을 안 내그랬어? 응?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지. 응?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잖아.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불살려야지. 왜 정청래 눈치만 보는 거야? 응?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지 정청래의 눈치 보는 게 먼저야? 이 사람들아.
제가 어저께인가 그 쇼츠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물론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쇼츠인데 박정희와 전두환을 비교하면 박정희 전두환을 거론했어요. 박정희도 독재자였고 전두환도 독재자였잖아요. 박정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10월 유신을 강요하면서, 그때 쿠데타였거든요. 10월 유신을 강요하면서 헌법을 바꾸고 자기 영구 집권, 종신 집권을 위해서 10월 유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평생, 만약에 김정일 총탄이 안 죽었으면 평생 해먹는 거예요, 박정희가. 늙을 줄 때가 해먹는 거야. 그 체제를 만들어놨잖아. 헌법을 바꿔갖고 10월 유신을 만들어갖고 체육관 선거 만들고 국민들이 투표권을 뺏어갖고 간접 선거로 체육관에서 저거 패거리를 맨날 모아놓고 그래갖고 계속 당선되게 만들어놨잖아. 평생 해먹는 거야. 김정일가 안 죽였으면, 박정희를 총탄으로 제거 안 했으면 늙을 줄 때가 해먹는 거야, 박정희가. 그러니까 박정희 우리가 독재자라잖아. 그러나 그 독재자 박정희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어. 민주주의를. 그 독재자 박정희도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겉으로는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 그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이제 외신에서도 외국에서도 독재를 비난하니까, 한국의 어떤 박정희 그 독재를 하니까 외국에서도 비난하고 나니까 뭐라고 변명했나 합니까? 이 10월 유신은 이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을 위해서 나는 10월 유신을 했다. 그런 식으로 변명했다고. 민주주의를 자기도 포박했어요. 그게 엉터리 민주주의지만 어쨌든 말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랬다니까, 박정희도. 그리고 또 전두환이 또 전두환이 곧자따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전두환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 그 독재자, 그것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밖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항상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명분은 거울 좋게.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 안 하잖아. 독재를 하잖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잖아. 말로만 민주주의 떠들고 실질적으로 독재를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지. 국민 인권을 개무시하고.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소위 민주당의 대표라는 정청래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쇼츠에 올렸어요. 똑같아.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닮아가고 있다. 정청래도. 정청래도 뭐라고 지금 겉으로는 이야기합니까? 1표제가 정당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강행하는 거다. 이 사람도 박정희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 겉으로는. 정청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박정희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고. 항상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한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소치를 같이 올렸어요. 정청래도 이 독재자들을 닮아가고 있다. 독재 아닙니까 이게? 당원들이 그래 반대하고 그 여론조사 과정도 완전히 갑자기 1월달 뭐 당비 1을 한 번 낸 사람들 해하게 만들어갖고 여론조사를 참여할 솔직히 해갖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뭐 80% 나왔으니 뭐 그래 뭐 전 당원들이 찬성한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씹으면서 이게 독재야. 딴 게 독재가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데 왜 강행합니까? 그러니까 독재야, 독재. 독재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정청래가 지금. 독재가 딴 겁니까? 국민들이 대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어떻게 조작해갖고 여론을 조작해갖고 다수가 찬성하는 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강행하잖아. 과거에 독재가 다 그랬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절차다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국민 대다수는 반대하는데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든지 그래갖고 얼마든지 조작해갖고 국민 여론이 다니면서 저걸 어떤 독재를 미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독재를 밀고 나갔잖아요. 정책이 하는 짓이 똑같아 지금. 박정희가 전두환이 다름없어. 하는 짓 보면은. 그래서 배웠어? 윤석열한테도 이번에 얼마 전에 또 배웠겠더라.
그 당내, 윤석열이 당내 독재를 강화했잖아, 그때. 지 마음에 드는 대표 안 치고, 응? 법을 바꿔갖고 당헌당규 개정하면서 국민의힘에, 응? 지 꼬봉 안 치고, 당헌당규 바꿔갖고. 정쟁이 하나씩 똑같아. 그거 뭐 배우는 거야, 지금, 정책내가. 응? 하고, 맹목적으로 정책내를 지원하고 비호하는 당원들도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예? 정책내를 뭐 비판하고 이러면 뭐 갈라치기다, 요즘 또 수박이라고 공개하다, 수박. 예? 정책내를 비판하면 또 수박이래, 수박. 정책내를 비판하고 그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한테 또 수박이라고 그래, 수박. 수박이라 또 비판하다고. 정책내 대표 쇼하지 말고 이거는 1인 1표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긴 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그걸 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수익을 거치라고. 얼마든지 시일이 걸리도 좋아. 급한 거 아니잖아. 응? 다른 지금 내란 척결 그게 더 급하잖아. 응? 검찰개혁, 언론개혁, 응?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이 1인 1표의 강행은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당원들과 시민사회, 지지층들의 토론과 수익을 거치라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뭐가 급하다고 이 설쳐. 뻔한 꼼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연임하기 위해서 꼼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몰라? 다 꼼수가 보이는데 그런 진정성, 순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그래갖고 진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야 돼. 그리고 김어준, 아까도 김어준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지만은 김어준 씨 당신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그게 진리야. 원리야. 우리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무상이야, 무상. 불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무상이야, 무상. 우리가 보통 인생 무상 하잖아, 인생 무상. 그게 불교에서 나온 부처님의 말씀이야. 인생 무상이라고. 무상은 뭡니까? 없을 무자의 상. 응? 변한다는 거야,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건, 어떤 것도 그대로 있는 건 없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야. 지금의 어떤 김원준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어떤 영향력,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야? 당신이 민주진영의 어떤 제1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제대로 민주진영을 위한 어떤 스피커로서 제1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선하고 바른 길로 사용할 때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지금 식으로 그거를 나쁜 목적에 사용하면은 당신들의 어떤 입지만을 위해서 당신들의 팬덤을 이용한다면 언젠가는 그거는 허물어지게 돼 있다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야.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지금은 당신들한테 쏟겨갖고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끌리다니지만은 그분들도 언젠가는 또 깨우친다고. 아, 쏘갔다는 걸.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 옛날에 나도 문재인을 2번이나 찍었어. 문재인이라는 인간을 2번이나 찍어줬다고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러나 그때는 문재인에서 몰랐지, 조속들이. 그러나 이제 실체가 이제 알고 나니까 속았다고. 속았는 거지. 땅을 치고 해야지 이제. 왜 그런 인간을 찍어주는 거야?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지금은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 팬덤들도 언젠가는 당신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당신을 비난하고 떠나게 돼 있어. 그게 정치야. 지금 당신이 팬덤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그 팬덤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돼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시간을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